시민이다! 새벽 5시 남한산성 병영에 나팔 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장결에 눈을 떴다. 온몸이 뻐근했다. 나무바닥에서 잔타시었다. 일어나라, 전원집합. 병사들이 우르르 일어났다. 100명. 어제 이완 장군이 배속시킨 병력이었다. 재혁이 먼저 일어나 옷을 털었다. 시작이다. 한결도 일어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다. 괜찮아? 괜찮아. 세 사람은 병영 마당으로 나갔다. 100명의 병사가 줄을 맞춰 서 있었다. 대부분 20대 초반. 젊었지만 눈빛이 흐렸다.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완 장군이 말 위에서 소리쳤다. 오늘부터 너희를 훈련시킬 분들이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저 젊은이들이? 뭘 가르칠 건데? 재혁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김재혁입니다. 이제 말을 놓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10일 동안 너희를 조총수로 만들 것이다. 한 병사가 비웃었다. 조총수? 우리도 쏠 줄은 안다. 쏠 줄 안다고 잘 쏘는 건 아니지. 뭐? 재혁이 조총을 들어올렸다. 어제 개량한 조총이었다. 140보밖에 표적을 맞힐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70보는? 몇 명이 손을 들었다. 30보는? 쯤 손을 들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실력이 그 정도다. 30보면 청군 활보다 사거리가 짧아. 그럼 싸우기도 전에 죽는다는 얘기지? 병사들이 조용해졌다. 재혁이 계속했다. 나는 너희를 140보 밖에서 명중시킬 수 있는 조총수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30초 안에 재장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 내가 보여주겠다. 재혁이 조총을 들었다. 70보 전방에 표적이 세워져 있었다. 조준! 탕! 연기가 피어올랐다. 병사들이 표적을 봤다. 정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오! 재혁이 탄피를 꺼냈다. 종이로 싼 탄피였다. 장전. 30초. 다시 조준. 탕. 또 명중. 병사들이 술렁거렸다. 진짜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재혁이 조총을 내렸다. 배우고 싶은가? 모든 손이 올라갔다. 훈련이 시작됐다. 재혁은 병사들을 10명씩 10개조로 나눴다. 첫날은 재장전 훈련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다. 추운 날씨에 손가락이 얼어붙었고 병사들의 실력 차이도 컸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재혁이 민준과 한결을 불렀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 제안했다. 실내 훈련장이 필요해. 그리고 개인별 맞춤 교육. 어디서 구해? 그때 한결이 말했다. 대장간 박영감님께 부탁해보자. 박영감의 대장간. 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한 노인이 새를 두드리고 있었다. 땡땡땡. 재혁이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박영감이었다. 오, 어제 그 젊은이로군. 조총 개량한다는? 재혁이 고민을 털어놨다. 박영감은 흔쾌히 창고를 빌려줬다. 그리고 재혁의 개량 조총을 보더니 눈이 빛났다. 이거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설계도만 있으면? 정말입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창고를 빌려줄 테니 나에게 설계도와 조총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감이 재혁의 어깨를 툭 쳤다. 우리 같이 조선을 구해보자고. 3일이 지났다. 민주는 설계도를 그리느라 밤을 새웠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결은 화약 개량에 몰두했다.
일산칼륨 순도를 높여 폭발력을 30% 증가시켰다. 제욱은 병사들을 실력별로 나눠 훈련시켰다. A조, B조, C조. 각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 특히 C조를 맡은 민주는 새로운 교육법을 개발했다. 손가락이 굳은 사람은 손바닥 전체로 눌러. 이렇게. 농부 출신 병사들도 점점 실력이 늘었다. 교관님, 감사합니다.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5일째. 박영감이 첫 번째 조총을 완성했다. 됐다. 제혁이 달려왔다. 조총은 완벽했다. 탕. 시험 사격. 영중. 대단하십니다. 박영감이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하루 꼬박 걸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그때 시조병사 김득보가 나타났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장장이셨습니다. 득보의 솜씨를 본 박영감이 감탄했다. 오, 제법인데? 이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득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청군에게 아버지를 잃은 그에게 박영감은 새로운 스승이 되었다. 7일째. 한결의 제안으로 분업 시스템이 도입됐다. A 대장간 총열, B 대장간 방아쇠, C 대장간 금속 부품, 목수 개머리판. 박영감과 득보 최종 조립. 효율이 급상승했다. 하루에 10자루씩 만들어졌다. 하지만 품질 문제가 생겼다. 규격이 제각각이었다. 민준이 이틀밤을 세워 표준 설계도를 만들었다. 모든 치수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민준아, 고생했어. 괜찮아. 우리 다 함께 하는 거잖아. 10일째. 드디어 100자루가 완성됐다. 모든 병사가 개량조총으로 무장했다. 병사들의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대장전 시간 평균 35초. 공중률 평균 60%. 3단 사격 훈련도 완료됐다. 탕. 일열 사격. 탕. 2열 사격. 탕. 3열 사격. 쉬지 않고 이어지는 사격에 이완 장군이 감탄했다. 대단하구나. 정말 헤맸어. 제혁이 고개를 숙였다. 아직 실전이 남았습니다. 곧 기회가 올 거다. 패. 12제방. 사건이 터졌다. 쾅! 파름이 성안을 울렸다. 민준이 장결에 일어났다. 뭐야? 제혁도 뛰쳐나왔다. 저쪽이야. 세 사람은 달렸다. 대장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박영감의 대장간이었다. 안 돼! 제혁이 소리쳤다. 대장간이 불타고 있었다. 박영감과 득보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청군의 불화살이야. 박영감이 외쳤다. 화살에 불이 붙어 있었어. 성벽 너머로 청군들의 모습이 보였다. 야간 기습이었다.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왔다. 피해! 제혁이 민준과 한결을 밀었다. 화살이 창고 지붕에 꽂혔다. 창고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조총들이! 한결이 소리쳤다. 창고 안에는 완성된 조총 60자루가 있었다. 득보가 달려들어갔다. 득보야! 박영감이 외쳤다. 하지만 득보는 멈추지 않았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득보가 조총 몇 자루를 안고 나왔다.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 득보! 민준이 달려가 옷에 불을 껐다. 득보가 기침했다. 걷어 있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조총들이 다 타면 득보가 다시 들어가려 했다. 박영감이 붙잡았다. 안 돼, 죽는다. 그때 제혁이 물을 뒤집어 쓰고 창고로 뛰어들었다. 제혁아! 민준이 소리쳤다. 제혁은 연기자욱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벌총들이 보였다. 불이 선반을 타고 번지고 있었다.
제욱은 조총을 끌어안았다. 10자루, 15자루. 더 이상 들 수 없을 만큼 안고 나왔다. 제욱이 쓰러졌다. 민준과 한결이 달려와 받쳐줬다. 괜찮아? 조총은? 조총. 걱정 마. 많이 건졌어. 하지만 창고는 완전히 불탔다. 새벽이 되어서야 불이 꺼졌다. 병사들이 모두 나와 잔해를 정리했다. 아침. 한결이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조총은 72자루 남았어. 제 12자루. 제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28자루가 탔어. 화약재료는? 절반이 날아갔어. 하지만 다시 만들 수 있어. 금속재료는? 30% 정도가 녹았어. 민준이 다가왔다. 다시 만들 수 있어? 사흘이면 가능합니다. 박용감과 득보가 다가왔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관리 못했다. 박영감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흥군 때문이에요. 득보도 눈물을 흘렸다. 제가 더 빨리 대처했어야 했는데. 득보 잘못 아니야? 제혁이 득보의 어깨를 쳤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때 이완 장군이 급히 달려왔다. 큰일 났다. 이완의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입니까? 흥군 주력 부대가 움직였다. 천의 기병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제혁이 눈을 크게 떴다. 맨? 그렇다. 그것도 최정의 8기군이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개화갑니다. 역사교사인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개화강이면 근황병이 모이는 지방에서 근황병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개화강을 건너야 남한산성으로 올 수 있어. 청군이 그 도화지점을 차단하려는 거다. 역사교사인 민준이 이완 장군에게 말했다.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근황병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고 간 겁니다. 이완 장군이 말했다. 그럼 근황병들이 고립되는 건가? 민준이 말했다. 네. 3천 넘는 근황병이 건너오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제혁이 물었다. 개화강까지 거리는요? 50리 정도? 형군은 지금 출발했다. 오후쯤 도착할 것이다. 이완이 제혁을 똑바로 봤다. 너희 100명이 유일한 희망이다. 흥군을 막아야 한다. 민준이 소리쳤다. 불가능해요. 100명으로 펀을 어떻게? 불가능해도 해야 한다. 이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안 그러면 조선이 망한다. 세 사람과 이완 그리고 박용감이 모였다. 어떻게 할 거냐? 이완이 물었다. 제혁이 지도를 펼쳤다. 개화강까지 가는 길은 여기 한 곳뿐입니다. 화령계곡. 계곡? 예. 폭 50m, 길이 200m. 전쪽이 절벽입니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신면 매복이 가능해. 신면 매복? 양쪽 절벽에 병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청군이 계곡에 들어오면 위에서 아래로 십자포화를 퍼붓는 거죠. 이완의 눈이 빛났다. 가능하겠는가? 제혁이 계산했다. 조총 70의 2자루. 병사 100명. 양쪽에 36자루씩 배치하면 한결이 끼어들었다. 1분에 2발씩 쏠 수 있어요. 3단 사격으로. 그럼 1분에 144발. 10분이면 1440발. 천기병을 막을 수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해볼 수밖에. 이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1시간 후 출발한다. 온심. 출발 준비. 병사들이 조총을 점검했다. 한결이 화약과 탄피를 나눠줬다. 1인당 탄피 30발. 아껴 쓰세요. 민주는 병사들에게 전술을 설명했다. 계곡 양쪽 절벽에 숨는다.
청군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내 신호에 일제 사격. 만약 청군이 절벽으로 오르면요? 그때는 백경전이다. 하지만 최대한 피하자. 제혁이 A조를 불렀다. 너희가 왼쪽 절벽.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예! B조와 C조는 오른쪽 절벽. 민준이와 한결이가 지휘한다. 알겠습니다. 박영감과 득보가 다가왔다. 우리도 간다. 예? 우리도 조선 사람이다. 싸워야지. 박영감이 칼을 들었다. 득보도 창을 들었다. 제혁이 감동받았다. 감사합니다. 됐어. 우리 다 함께야. 온덕. 정오. 100명이 출발했다. 남한산성에서 화령계곡까지 10km. 빠르게 이동했다. 2시간 후 1월에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눈 덮인 화령계곡에 도착했다. 제혁이 계곡을 살폈다. 여기다. 양쪽 절벽이 50m 높이로 솟아있었다. 계곡은 좁고 길었다. 완벽한 지형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군이 여기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어. 배치 시작한다. 제혁이 A조 36명을 이끌고 왼쪽 절벽으로 올라갔다. 민준과 한결이 B조 C조 64명을 이끌고 오른쪽 절벽으로 올라갔다. 쌓인 눈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병사들은 쉬지 않았다. 박영감과 득보는 계곡 입구에서 대기했다. 청군이 들어오면 입구를 막는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위치를 잡았다. 숨을 죽였다. 1시간 후 발발굽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다. 제혁은 절벽 가장자리에 엎드렸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청군이 보였다. 천의 정예기병. 검은 갑옷. 붉은 깃발. 팔기군이었다. 민주는 숨이 막혔다. 저렇게 많아? 한결도 떨렸다. 우리가 저걸 막는다고? 청군이 계곡 입구에 도착했다. 선봉이 멈췄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수가 계곡을 살폈다. 설마 눈치챈 건가? 제혁의 심장이 뛰었다. 10초, 20초, 긴 침묵. 그리고 청군 지휘관이 손을 들었다. 전진! 청군이 계곡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100명, 300명, 500명. 제혁은 숨을 참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700명, 900명. 거의 다 들어왔다. 제혁이 신호탄을 꺼냈다. 한결이 만든 신호탄이었다. 슉. 빨간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다. 발사. 탕탕탕탕탕. 양쪽 절벽에서 일제히 총성이 울렸다. 72자루의 조총이 불을 뿜었다. 형군이 쓰러졌다. 말들이 놀라 날뛰었다. 재장전. 30초. 다시 발사. 탕탕탕탕. 또 청군이 쓰러졌다. 계곡이 아비규환이 되었다. 청군 지휘관이 소리쳤다. 절벽으로 올라라. 저들을 쏴 죽여라. 청군 궁수들이 활을 쏘기 시작했다. 슈슈슈. 화살이 절벽으로 날아왔다. 한 병사가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엄폐. 제혁이 소리쳤다. 병사들이 바위 뒤로 숨었다. 계속 쏴. 환탕탕. 청군 기병 일부가 절벽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안 돼! 민준이 소리쳤다. 올라오면 끝이야. 한결이 연막탄을 던졌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청군의 시야가 가려졌다. 지금이야. 집중 사격. 탕탕탕탕. 연막 속에서 청군이 쓰러졌다. 10분이 지났다. 청군 절반이 쓰러졌다. 하지만 남은 500명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일부는 계곡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박영감과 득보가 입구를 막았다. 못 가! 박영감이 총을 쏘았다. 득보도 같이 총을 쏘았다. 성군 몇 명이 쓰러졌다. 하지만 숫자가 달랐다. 위험해! 재혁이 소리쳤다. 그때 조선군 병사 10명이 입구로 내려갔다. 박영감님을 도와라. 백병전이 벌어졌다. 재혁은 계속 사격을 지휘했다. 1열 발사. 펀탕탕, 2열 발사. 펀탕탕, 3열 발사. 펀탕탕. 쉬지 않고 이어지는 사격. 청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0분이 지났다. 청군 지휘관이 쓰러졌다. 남은 청군 50명이 항복했다. 전투가 끝났다. 재혁이 소리쳤다. 병사들이 환호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대승이다. 재혁은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인준이 내려왔다. 괜찮아? 그냥 믿기지 않아. 한결도 내려왔다. 우리 천을 이겼어? 세 사람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박영감이 다가왔다. 팔에 상처가 있었다. 다쳤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득보도 무사했다. 다행이다. 재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온굿. 피해 확인. 조선군 전사 15명, 부상 22명. 청군 전사 750명, 포로 50명. 부상 200명. 압도적인 대승리였다. 이완 장군이 말을 타고 도착했다. 대단하다. 이완이 재혁을 껴안았다. 정말 대단해. 천을 이기다니. 병사들이 잘 싸웠습니다. 너희 덕분이다. 너희가 가르쳤기에 가능했어. 이완이 병사들을 둘러봤다. 너희는 영웅이다. 조선의 영웅. 병사들이 환호했다. 만세. 조선 만세. 이심. 전역. 개화강 도하지정. 은왕병 3,000명이 무사히 강을 건넜다. 청군의 방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장수가 이완에게 물었다. 청군은 어디 갔소? 우리가 막았소. 뭐라고? 몇 명으로? 100명이요. 100명으로 청군을? 그렇소.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오. 장수가 재혁을 봤다. 이 젊은이가? 그렇소. 저 친구와 동료들이 해냈소. 장수가 재혁에게 절했다. 감사하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재혁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장수는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날 밤 남한산성. 민조가 세 사람을 불렀다. 잘했다. 민조의 목소리가 떨렸다. 100명으로 펀을 이겼다. 그것도 8기군을. 재혁이 고개를 숙였다. 마찬이십니다. 아니다. 이제 희망이 보인. 민조가 일어났다. 오늘 삼천의 근황병이 도착했다. 너희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명한다. 그 3,000명도 훈련시켜라. 너희처럼 만들어라. 세 사람이 눈이 커졌다. 3,000명을요? 그렇다. 할 수 있겠느냐? 재혁이 민준과 한결을 봤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민조가 미소 지었다. 좋다. 조선을 구해다오. 붕을 나오며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3,000명 어떻게 훈련시켜? 재혁이 웃었다. 하나씩 하면 돼. 한결이 덧붙였다.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이제 A조 병사들이 교관이 될 수 있어. 맞아.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100명 가르쳤으니 그 100명이 3,000명 가르치면 돼. 그렇게 되려나?
될 거야. 우리가 헤맸잖아. 세 사람은 대장간으로 향했다. 박영감과 득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3,000명 더 훈련시키래요. 뭐? 3,000명? 예. 그리고 조총도 3,000자로 더 만들어야 해요. 박영감이 웃었다. 할 수 있어. 우리 해냈잖아. 득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조총 만들 수 있어요. 함께 하죠. 5사람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에필로그. 그날 밤 성벽 위 민주는 홀로 서서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 정말 해냈어. 재혁이 다가왔다. 여기 있었구나. 뭐 생각해? 오늘 대단했지? 믿기지 않아. 우리가 천을 이겼어. 재혁이 옆에 섰다.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어. 나도. 근데 해냈잖아. 근데 이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 3,000명? 그래. 3,000명을 훈련시키고 조총 3,000자루를 만들어야 해.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해냈잖아. 한결도 올라왔다. 여기 있었네. 너도 못 자? 너무 흥분돼서. 세 사람은 나란히 섰다. 별빛 아래. 멀리서 근원경들의 모닥불이 보였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만들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다. 만들 수 있어. 우리가 가르치면. 재혁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혼자가 아니야. 박영감님, 득보, 병사들 모두 함께야. 한결이 덧붙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희망이 있었다. To be continued. 예고 에피소드 4. 역사를 바꾸는 손 3,000명을 한 달 안에 훈련시켜야 해. 불가능해.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럼 방법을 바꾸자. 우리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급하게 훈련된 군대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주 4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